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단원인 방정식과 부등식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단원에서 방정식과 부등식 사실은 어떤 내용인지 대충 짐작이 가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3단원하고 4단원은 식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단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단원에서 수식을 전개하거나 또는 묶는 과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식들이라든지 식 자체에 대한 어떤 성격들을 많이 공부를 했다면 이번에는 방정식과 부등식, 우리 많이 쓰는 그러한 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특별히 지금 보시면 첫 번째 2차 방정식 중단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이다. 그 다음 3단원 부등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식을 다루다 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단원이 2차 방정식이죠. 그쵸? 2차 식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전개를 하다 보면은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 2차 식에 대한 거,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이외에 고차 방정식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형태, 연립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정식이다 라고 해서 다양한 형태의 방정식을 다루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부등식, 사실 방정식하고 부등식 어찌 보면은 등으로 되어 있어서 성립하는 걸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부등으로 되어 있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질은 비슷하지만 일반적으로 범위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게 부등식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등식에서도 2차식 또는 그 외에 연립부등식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부등식의 성질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2차 방정식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처음에 우리 1차 방정식은 사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방정식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다? 미지수, 그쵸? x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달라지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 등식을 성립시키는 것을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은 5 이러한 식이 있어요. 이것을 방정식이라고 하죠. x가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거나 2이거나 이런 값을 갖게 되면은 식은 거짓이 돼요. 등식이 성립하지가 않겠죠. 그런데 언제 x가 1일 때 이 등식은 식이 참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x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지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하죠. 앞에서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다시 복습을 하자면 항등식은 거꾸로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항상 성립하는 걸 항등식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항등식하고 방정식, 지금처럼 x값에 따라서 미지수에 따라서 상관없이 늘 같은 건 항등식이고 지금처럼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되는 것을 갖다가 방정식이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이 x는 1, 이 1이라는 값을 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족시키는 그 값을. 자, 그랬을 때 지금처럼 1차 방정식의 형태, 그쵸? 풀이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x를 갖고 있는 파트하고 갖고 있지 않은 상수 파트를 우변으로 지금처럼 좌변, 우변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거를 지금 예로 들자면 3을 이쪽으로 5로 있는 대로 넘겨서 계산을 하면은 5-3이 돼서 얼마가 돼요? 2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자, 이런 형태 ax 플러스 b의 형태의 1차 방정식에서 만약에 a가 0이 되면 즉 앞에 있는 값이 0이 아닐 때랑 그리고 0일 때로 나눌 수가 있어요. 0이 아니라면 지금처럼 일반적인 값을, 그쵸? 해를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될 거고요. 만약에, 그쵸? 0 곱하기 x는 0의 형태를 갖는다. 그렇다면은 x에다가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성립함으로 해는 모든 실수를 갖게 될 거예요. 그치만 만약에 0 곱하기 x는 0이 아닌 지금처럼 뭐 2가 나온다든지 또는 1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앞에 a는 0이고 뒤에는 0이 아닐 때 이럴 때는 사실은 이 식을 만족하는 것은 없죠. 따라서 지금처럼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해가 없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를 가질 경우 그리고 해가 없을 때 무수히 많을 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루게 될 2차 방정식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2차 방정식 넘어가기 전에
절대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짚고 갈게요. 자,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에서 절대값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1차 방정식이라기보단 어떠한 함수에 어떠한 방정식에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경우, 그쵸? 가장 기본적인 형태, x가 어떠한 절대값 a를 갖는다 그러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절대값이 잘못 들어갔네요. 절대값이 a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x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쵸? 네. 자료가 잘못되었는데요. a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x에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x의 절대값이 어떠한 a라는 값을 갖는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x의 절대값이 5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x가 플러스 5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5일 때도 절대값을 씌웠을 때 5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x 하나의 단일하게 절대값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x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x 마이너스 베타 절대값이 하나에 있는 게 아니라 수식에 이렇게 걸쳐져서 있을 경우, 2개에 있을 수도 있고 사실 3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알파가 더 작고 베타가 더 큰 수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간을 나누어서 x가 알파보다 작을 때, 그리고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그리고 베타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수식의 범위를 나누어서 절대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범위에 따라서 이 절대값을 소거할 때, 그쵸? 나오는 식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수식이 있는데 x-1 그리고 x-3은 뭐 0이다 이러한 값을 계산을 하겠다, 이러한 방정식을 풀겠다 그러면 이대로 푸는 게 아니라 x가 얼마? 지금 보시면은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게 1하고 3이에요. 자, 1이 더 작죠. 그래서 x가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x가 1에서 3 사이로 들어갈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x가 3보다 클 때,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수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식이 달라지느냐? x가 1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이 어떻게 되나요? 음수가 되죠. 따라서 절대값을 소거를 하면서 마이너스를 쓰게 되고, 마찬가지로 뒤에도 1보다 작게 되면은 음수가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0이다 이러한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은 얼마가 되나요? 2가 되죠. 자,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풀 때 지금처럼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x가 2가 나왔는데 이거는 근이 될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돼요? 조건이 x가 1보다 작다라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x는 절대로 2가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러한 값은 없겠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절대값을 포함을 하고 있는 방정식은 구간을 나누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그 값이 구간 안의 조건에 만족을 하는지 부합하는지까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절대값을 포함을 하고 있는 방정식의 풀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2차 방정식, 지금 1차 방정식 그리고 절대값을 갖고 있는 방정식 봤는데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지 같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해법을 가집니다. 처음에 인수분해에 의한 거, 그리고 두 번째 근해 공식에 의한 풀이를 가져요. 자, 인수분해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다. 자, 어떻게 했었어요? 곱했을 때 곱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를 만드는 두 개의 숫자를 찾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이거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자 방정식이기 때문에 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곱했을 때 지금 보시면 수식 두 개를 곱한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자, 곱했을 때 0이 나온다는 소리는 얘가 0이거나 뒤에 게 0이거나 따라서 각각의 식을 그쵸? x-3을 0으로 하는 거 x는 3 쓸 수가 있고요.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x는 마이너스 1 이것을 근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인수분해가 수식이 2차식이 된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그러한 x값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지가 않는다. 그쵸?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그런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근의 공식이다.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의 근은 어떻게 된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자, 항상 공식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선가 출처가 있어요. 나오는 애가. 그쵸? 얘 근의 공식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a로 묶으면 이것을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a분의 b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분의 그 다음에 b제곱.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c는 0. 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것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형태가 2a가 아니라 4a죠. 네, 4a가 될 거고요. 자, 이 형태가 무엇이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형태입니다. 자,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자, 그래서 이 뒷부분은 4a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c. 자, 이런 형태에서 xa를 놔두고요.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플러스 마이너스를 씌워서 마지막에 2a분의 마이너스 b까지 하게 되면은 이 식의 근의 공식이 형태를 쫓아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참고서라든지 보시면서 한번 쫓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근의 공식은 어디서? 그냥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를 지금과 같이 완전 제곱식은 어떠한 상수, 그쵸? 그런 다음에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나중하게 x값은 하고 c은 식에서 과정에서 나오는 식이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인수분해 공식과 그리고 근의 공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근의 공식은 어떻게 계산이 된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의 공식 꼭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만약에 b라는 애가 그쵸? b가 짝수일 경우에 자, b가 짝수일 경우 우리 짝수 근의 공식이라 그래갖고 하나 더 a분의 그쵸? 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곱이 들어가고 이러죠. 식을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두세요. b가 주어진 b가 짝수일 경우에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근의 공식, 짝수 근의 공식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서 b'은 뭐냐? 2분의 b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b'이라는 게 b를 갖다가 2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짝수일 때 허용이 되는 공식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b 대신에 2분의 b를 2b' 이런 식으로 두고서는 식을 적용을 하시면은 2가 이렇게 약분이 돼서 짝수근의 공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근의 공식 그리고 짝수근의 공식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2차 방정식은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를 풀 수 있다.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근의 공식을 활용을 해갖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근의 공식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방정식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개념 문제 한번 넘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첫 번째 2차 방정식 푸는 연습 문제 나왔네요. 자, 1번 보시면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은 0이다. 자,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예요. 따라서 1,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을 만들려면 6하고 1,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 2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x는 각각의 1차식을 0으로 만족시키는 값이에요. 3이거나 아니면은 2분의 1이겠다 라고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간단히 문제 인수분해로서 풀 수가 있고요. 2번 볼게요. 2번 보면 9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이다.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기는 되는데 보시면은 얘는 완전 제곱 형태예요. 3x,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똑같은 식이 묶여지는 거. 3x 마이너스 1은 제곱은 0이다. 여러분, 제곱했을 때 0이 되는 거는 언제? 0일 때밖에 없겠죠. 따라서 x는 3분의 1.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 형태로 묶이게 되면은 근이 하나가 나오게 돼요. 자, 꼭 두 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하나의 중근을 가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2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이다. 이런 식이 있겠죠. 자, 3번은 보시면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나요? 그쵸? 않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근해 공식을 활용을 하는데 짝수근해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왜? 4x이기 때문에 짝수죠? 그래서 짝수근해 공식을 쓰면은 a분의, 즉 3분의, 그쵸? 3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그래서 4. 마이너스 AC. 자, A하고 C라고 곱했는데 그럼 얼마예요? 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 다시 쓰면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두 개의 허근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3번 지금처럼 근해 공식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4번은 3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22다. 그쵸? 22는 0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인수분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근해 공식에 넣어갖고서는 계산을 하면 이것도 마이너스 16x이기 때문에 어떻게 짝수근해 공식을 쓸 수가 있겠죠? a분의,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따라서 8, 이거는 마이너스 16이겠네. 마이너스 b 프라임 2로 나누게 되면은 그냥 8이 될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그쵸? 8의 제곱이니까 64가 되겠죠? 마이너스 ac, 그래서 얼마예요? 66, 즉 3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얘도 2i가 되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2번 인수분해 쓸 수가 있고요. 3번하고 4번 근해 공식 계산해갖고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 푸는 거 해봤어요. 자, 5번하고 6번은 조금 형태가 다르죠. 5번은 보면은 갑자기 얘는 우리 정수로서 근이 주어지는 게 정수의 개수가 아니라 지금처럼 루트, 무리수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루트 2 플러스 1을, 그쵸? 부호가 반대로 돼서 이런 식으로 우리 정수로서 만들어주고서는 유리화를 해놓고서는 문제를 풀게요. 루트 2 마이너스 3, 여기도 루트 2 플러스 1의 x, 그쵸? 플러스 루트 2의 1은 0 식을 좀 길게 썼는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앞에가 어떻게 되나요? 앞에 식이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플러스 1이기 때문에 2 마이너스 1 따라서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뒤에 차례로 전개를 하게 되면 루트 2, 루트 2이기 때문에 2,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상수는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루트 2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가운데 1차식을 조금 간단히 하면은 어떻게 돼요? 2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고쳐놓을게요. 네. 자, 이것도 보시면은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쵸? 인수분해가 되지가 않는 거로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근해 공식을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자, 근해 공식은 꼭 정수라든지 유리수 계수가 아니라 지금처럼 무리수라든지 실계수에서 모두 통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무리수일 때도 루트가 이렇게 개수로 주어져 있을 때도 근해 공식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2a분의 따라서 2분의 그쵸? 마이너스 b. 자, b에 해당하는 게 이거예요. 따라서 2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그쵸?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a c가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2분의 정리를 하면 2루트 2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쓰게 되면 뒷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루트 1만 남게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1. 2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이거는 근이 어떻게 돼요? x는 3이 되거나 정리를 하면 또는 마이너스 3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1이 빠지게 되면 루트 2가 되거나 또는 루트 2 플러스 1이다. 이러한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앞에 x제곱 앞에 개수가 지금처럼 유리수가 아닐 경우에는 유리수를 만들어서 계산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6번. 자, 6번에는 지금 절대값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절대값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구간을 나눠서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왜 2분의 1이냐?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먼저 x가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양수가 돼요. 1 마이너스 2x가 따라서 마이너스 없이 그대로 절대값을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x는 4식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 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4가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근해 공식에다가 한번 넣어보면 2a분의 짝수근해 공식 쓸 수가 있겠죠. 2x이기 때문에 짝수근해 공식을 쓰면 그냥 a분의, 즉 1분의니까 안 써도 상관없겠죠.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1 마이너스 ac야. 근데 마이너스 5죠. 그쵸? 따라서 그대로 플러스 5, 마이너스 5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실 거 둘 다 지금 이거를 보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이에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x가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누구?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6은 여기서 값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1보다도 큰 숫자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근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 하나라는 거. 그쵸? 자, 그래서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하나의 근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x가 2분의 1보다 크다 그러면 x제곱, 그리고 문제는 이 1 마이너스 2x가 어떻게 돼요? 0보다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다. 이렇게 2분의 1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는 이게 음수가 돼버려요. 따라서 절대값을 없앨 때 앞에 마이너스 하나가 더 생기게 되죠. 안 그래도 지금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절대값을 소거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음수가 돼서 하나 더 생기게 돼요. 따라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1 마이너스 2x는 4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3은 0.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쵸?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다. 그래서 x는 3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가 지금 기본적으로 2분의 1보다 큰 범위가 돼서 마이너스 1은 근으로서 쓸 수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x는 얼마? 3이다. 즉 x는 3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두 개의 근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5번하고 6번은 1, 2, 3, 4번하고 다르게 조금 복잡한 형태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처럼 밑에 x제곱 최고차항 앞에 무리수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유리수를 고쳐서 계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절대값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지금처럼 구간을 나눠서 식을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변형을 해주고,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근 나오는 대로 족족 다 써주는 게 아니라 그 구간의 조건에 원하는, 그쵸? 부합하는 식들만, 이런 숫자들만 근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2차 방정식 푸는 거 우리 연습해봤고요. 다음 2번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절대값을 포함을 하고 있는 식이네요. 절대값
x-1이 5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씩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x-1이라는 게 누구를 갖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5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x-1이 플러스 5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식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5를 가져도 절대값을 씌웠을 때 5가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x는 얼마다? 두 식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 5에다가 1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플러스 1로 넘어가죠. 그쵸? 얘가 넘어갈 때는 플러스 1 따라서 6이 되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4가 되거나 두 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두 개의 합은 얼마다? 2가 되겠죠. 따라서 3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다. 간단히 절대값 포함한 1차식 풀 수가 있고요. 3번은 보시면 넘어가서 2차식이에요. 그쵸? x-2x-1 그리고 x-2x 플러스 7은 0이다. 자,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2알파 플러스 3베타의 값은 자, 지금 보시면 x-2, x-2 같이 갖고 있네요. 따라서 x-2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쓰시면 2x-1 더하기 2x 플러스 7은 0이다. 그러면은 x-2에 4x 플러스 6이 0이겠죠. 자, 1차식의 두 개의 형태로 고칠 수가 있고요. 방정식의 근은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즉 x-2가 0이 될 때 언제? x가 2일 때죠. 그리고 4x 플러스 6이 될 때 x가 언제?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작은 게 알파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 알파겠네요. 즉 2알파 플러스 3베타의 값을 계산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얼마? 3베타. 베타가 지금 2죠. 그래서 얼마다? 6이 되겠죠. 3 곱하기 2를 하게 돼서 얼마? 3이 지금 값이 될 수가 있겠어요.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2차식의 방정식 간단하게 인수분해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4번 문제 보시면 절대값을 포함을 하고 있는 방정식이 있네요. 그쵸? 3배의 절대값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는 0이다. 자, 그랬을 때 이 a와 같은 해집합을 갖는 반정식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 이 a의 해집합이 뭔지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절대값을 포함을 하고 있는 이런 방정식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두 가지 범위로 나눠서 그쵸?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에가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소거를 하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래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5다 마이너스 8은 0이다. 따라서 x는 얼마다? 2라는 값을 얻을 수가 마이너스 2죠. 그쵸? x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자, x가 마이너스 2가 나왔는데요. 조건에 부합을 하나요? 그쵸? 만족을 하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충분히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부호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전개를 하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는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x니까 2x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는 0이다. x는 그래서 얼마다? 1이다. 자, 마찬가지로 범위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에 충분히 만족을 해서 답으로서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2다. 이러한 근을 갖는 2차 방정식. 여러분, 어떻게 될 때 이러한 근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될 때 1차식이 각각 0이 되는 것. 즉,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는 0. 지금 보시면 보기에 다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기 때문에 1짜리 개수를 쓸 수가 있겠죠.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이러한 근을 가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다. 몇 번?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절대값 지금 풀이해갖고서는 구간 나눠서 그늘 계산을 하는 거, 그 다음에 2차식 찾는 것까지 연습을 해봤는데요. 자, 절대값 구간 나누는 거, 그리고 지금 문제 푼 거 기억하셔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절대값을 포함을 하고 있는 2차 방정식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5번에서 x-2가 0이 되는 거는 언제 x가 2일 때죠? x가 2보다 작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x가 2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절대값을 없애면서 음수를 항상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가 넘어오면은 플러스 x로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2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3은 0이다. 따라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이다. x는 얼마인가요? 그러면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자, 여기서 둘 다 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이 뭐예요? x가 2보다 작다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3은 탈락이 되겠죠. 즉 x는 마이너스 1만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x가 그러면 2보다 크다 이렇게 될 때는 이게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식이 플러스가 돼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2가 그대로 식으로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x제곱 x 넘기면 마이너스 4x 그 다음 마이너스 1 플러스 2로 넘어오니까 플러스 1은 0이다. 자, 이 식은 보면은 인수분해가 되지가 않아요. 따라서 근의 공식에다가 넣을 건데 4기 때문에 짝수근의 공식에 넣을 수가 있겠죠. a분의 1분의 그쵸 마이너스 b 프라임 즉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4가 되겠죠. 마이너스 ac 1이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된다? 2분의 2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이거는 4 마이너스 1이 돼서 3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얘가 의미하는 거는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둘 다 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나요? x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3은 근으로서 되지가 않겠죠. 2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3만 근으로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계산한 거 하나 근은 마이너스 1, 다른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3이에요. 자, 두 개를 곱하면 따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러한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게 a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1이 b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식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데 절대값 범위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 그리고 2차식 인수분해 그리고 근의 공식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계속 문제 풀면서 강조를 하지만 절대값이 들어간 식의 풀이에서는 반드시 조건에 부합을 하는지 그쵸? 나온 값이 조건에 만족을 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기본 문제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절대값 계산하는 거 계속 나오고 있죠? 절대값 범위, 우리 범위에 따라서 조건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2차 방정식 기본적인 풀이, 우리 근의 공식 이용하는 거,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 계산하는 거. 2차 방정식은 여러분 나오는 대로, 내용 나오는 대로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많이 쓰는 식이에요.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 방정식에 대한 거, 2차 식에 대한 거는 곱셈공식 인수분해부터 시작해서 방정식, 나중에 뒤에 나온 부등식까지 2차 식에 대한 거는 나오는 대로 다 여러분 꼭꼭꼭 기억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많이 쓰이고 중요하다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2차 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성질은 어떻게 있는지 공부하도록 하고요. 복습하시면서 내용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